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그 라이브 방송 때 나왔었던 그 체이킨스 머니플로우를 이용한 그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결국 그 CEO라고 하는데, 그 CEO와 안 나갔니와 차이가 어떤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식으로 매매에 적용하면 좋을지 특징들을 이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냥 꿀팁으로 나왔었던 그 볼륨 차트가 있거든요. 볼륨 차트랑 매물대 차트, 이게 어떻게 다르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이걸로 지지 저항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꿀팁도 나가니까 그렇게 잘 공부해 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체이킨스 머니플로우 요거에 대해서도 일단은 조금 소개는 해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수식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체이킨스 머니플로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보면은, 체이킨스 머니플로우 이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chaikinsanalytics.com이라고 해서, 이 사람 이게 이제 되게 오래된 지표가 아니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지표인가 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지표 하나 만들고 회사를 세운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가능하구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백두 기준선 가지고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체이킨스 머니플로우를 보면은 여기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공식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요건 80년도에 이제 마르크스 체이킨스라는 사람이 이제 요 지표를 만들었고, 일단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머니플로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것 중에 이제 안 나갔니 지표 있잖아요. 그거랑 어떻게 보면 조금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지표 CMF라고도 많이 불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오실레이터를 만든 건 CEO라고도 하거든요. 체이킨스 오실레이터에서. 그래서 그것들이 과연 어떤 지표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자, How to use Chaikin's money flow. 이거는 보면 강세장 일대와 약세장 일대를 조금 구별시켜주는 지표예요. 이거는 그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사이로 이제 그 가격, 요 수치가 이게 잘 안 보시겠지만 이게 그 체이킨스 머니플로우 차트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플러스 0 기준으로 0보다 크면, 플러스 부분이면 이게 강세장이다.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는 거를 나타냈다. 뭐 이걸 표현해 주려고 요 특별한 요 차트를 갖고 온 것 같고, 여기서는 약세장이다 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좋은 게, 이런 식으로 그 비율로 나와 있는 거는 기준 잡기가 좋아요. 0을 기준으로 하면 되거든요. 0에서 플러스 될 때랑 마이너스 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어떤 적용하는데 조금 쉽기 때문에, 그럼 그 플러스 0이라는 그 기준이 의미가 뭐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종가에서 저가를 빼고, 지금 이게 분자값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가에서 종가를 뺀다. 근데 이거를 고가에서 저가를 뺀 값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다가 볼륨, 거래량을 곱해주고, 그거를 거래량으로 나눠줘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탈 거래량이니까 요거는 이제 전체 누적 거래량, 요 21일이면 이제 한 달 기준이 되겠죠. 요 볼륨도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에서 거래량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거래량 곱하기 요 수치를 하고 한 값을 이제 거래량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요거를 수식을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거죠. 종가 빼기 저가, 종가 빼기 저가, 고가 빼기 종가. 그거를 빼고 그게 분자가 되고 분모는 고가 빼기 저가 곱하기 거래량의 합 나누기 전체 거래량의 합. 요 기간 동안 여기에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요 수식이 조금 기간이 누락됐네요. 여기도 토탈이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영웅문에서 여기에 수식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지표는 타임이라고 해서 21일 아까 그거랑 똑같이 맞춰져 있고요. 수식은 아까 여기 그 토탈이 누락다고 했는데 그게 썸이잖아요. 썸. 요 썸으로 해서 요 시간만큼 아까 봤었던 그 공식에 그 거래량이 이제 그 벡터가 되는 거고 그 시간만큼을 다 더해준 것을 전체 거래량 똑같은 그 시간만큼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최저고 플러스 1이 최고입니다. 거기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플로우를 이제 보는 건데 관점은 그래요. 이게 요게 머니플로우인데 0보다 작을 때는 약간 나가고 있는 거래량이 더 많다. 그 약세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일 때는 강세장이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보고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때 어떤 새로운 어떤 지표로서 도구를 제가 알려드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수식이 의미하는 이게 뭐냐? 이거를 그림판을 요 양봉, 음봉 캔들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일단 양봉일 때랑 음봉일 때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데 요 양봉일 때 기준을 먼저 봐볼게요. 그러면 종가 빼기 저가. 종가가 어디죠? 여기가 종가잖아요. 종가에서 저가 이걸 빼는 값이면 여기 요 윗꼬리 빼고 난 나머지 이만큼의 캔들의 그 절대값이 나오거든요. 종가에서 저가를 뺐으니까 이 밑에 있는 값을 다 빼줬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뭐를 빼주냐면 고가에서 종가. 요 윗꼬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이 안 됐는데 여기에서 요 윗꼬리만큼을 빼주라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저가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되는 게 이제 양봉일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가 똑같은 거가 그거를 뭐로 나누냐면 고가에서 저가를 빼는 거. 고가에서 저가를 빼는 거. 이 캔들 전체 길이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가부터 종가까지 해서 요 윗꼬리만큼을 요만큼 빼준 요만큼의 그 가격에 요만큼의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거래량에다가 이만큼의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게 양봉일 때고요. 음봉일 때는 이제 종가 빼기 저가가 어떤 의미냐면 여기가 종가잖아요. 음봉일 때는 종가에서 저가를 빼면 요만큼 아랫꼬리 요만큼이 남고요. 그 다음에 빼기 고가에서 종가면 고가에서 종가 이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이만큼을 빼주면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에서 이 아랫꼬리만큼을 뺀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요만큼의 길이만큼의 비율 전체 고가에서 저가에서 고가 빼기 저가를 하면 이 전체 길이가 나오고 요 길이 중에 아까 말한 요 고가에서 이 종가 그 다음에 거기서 아랫꼬리를 뺀 만큼의 그 길이 그만큼의 비율을 이제 거래량에 곱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다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그러니까 돈이 나갔냐, 들어왔냐, 이거를 볼 때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체이킨스라는 이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양봉일 때는 요 아랫꼬리부터 몸통 끝에까지 이 캔들 하나의 의미가 캔들 하나의 의미를 보면 요 캔들을 일봉 캔들인데 요걸 분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이게 시가가 여기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너무 얇으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요 아래 꼬리를 딱 닫고 만들고 이게 다시 올라가서 여기 윗꼬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 이런 분봉의 형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뭐 시작할 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아래까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종가로 이렇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요 캔들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요 관점에서 볼 때 뭐 시작할 때는 장초니까 뭐 조금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장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빠지는 힘이 좀 강하다가 여기서부터 요 고가 끝에까지는 쫙 이만큼은 이제 돈이 들어온 물량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단타 세력들은 요만큼 빠져나간 거죠. 요만큼은 이제 마이너스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아래 꼬리부터 이 위까지를 쭉 다 더하는데 그게 몸통까지만 더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돈이 들어온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요만큼은 나간 만큼은 요만큼은 빼주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 들어온 물량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서 거기다가 거래량 전체를 곱한 값으로 이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표현하겠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수식이라는 게 어떤 아이디어로 이게 만들어졌는지 요거만 먼저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정으로 요 식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 제가 왜 다른 것까지 이렇게 많이 해놨냐면 이 수치를 좀 바꾸어 보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요걸 한번 파악해 보려고 요 체이킨스 머니플로우를 2개를 띄워놨거든요. 요거를 좀 단기간으로 3일짜리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엄청 짜글짜글하게 엄청나게 많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처럼 60일 뭐 이렇게 길게 잡아 놓으면 이게 좀 천천히 움직이죠. 이거를 그러면 6개월로 잡고 뭐 125일 정도로 이렇게 해보면 더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큰 추세를 보려면 수치가 큰 거를 설정하는 게 좋고요. 작은 수치를 보려면 이제 적당한 수치를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정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하시려면 종목마다 얼마나 베리에이션이 큰가 이런 것도 함께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만들었었던 이 안나간니 지표와 이 머니플로우의 차이가 뭐냐? 제 안나간니 지표는 OVB를 기준으로 OVB를 기준으로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PV 안나간니 이거는 이제 파지티브 볼륨, 그러니까 양봉일 때의 안나간니 지표, 그다음에 이게 네가티브 볼륨에서 음봉일 때 그 적용을 다르게 해서 들어온 양봉일 때 거래량, 그러니까 이 캔들에서 캔들, 그러니까 거래량만 사용하는 거가 OVB라면 거기에다가 요 캔들에서 지금 아까 전에 계산했었던 것처럼 몸통 부분 기준으로 이제 그걸 곱해주는 거죠. 그 길이만큼을. 이제 그 관점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 누적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큐뮬러티브 볼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거는 누적된 그 전체적인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의 어떤 절대값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체이킨스 머니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비율로 따져서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돈이 들어왔으면 플러스 구간, 나갔으면 마이너스 구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속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온 구간, 돈이 일부 빠진 구간, 돈이 더 들어온 구간, 돈이 일부 빠진 구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실제적인 누적된 어떤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표현한 게 그 안 나갔니 지표다. 요런 정도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이킨스 머니플로우 이 CMF는 기본적으로 한 달을 이제 원래 기본 수치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수치를 만든 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만든 게 기본 수치니까 이게 그냥 기본 수치를 써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큰 추세를 보고 싶으면 이걸 6개월 단위나 아니면은 뭐 2달 단위로 이런 식으로 3달 단위, 그러니까 한 분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길게 해주면 조금 더 이제 어떤 속임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대신 조금 더 느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오실레이터는 뭐냐? 오실레이터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오실레이터 지표들이 그 같은 지표를 단기간과 장기간을 그 차이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요 식은 아까 봤었던 그 체이킨스 머니플로우랑 같은 식이고, 그 다음에 요 썸 해서 나온 거가 요것도 볼륨에 대한 요 숏 기간 동안의 볼륨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EAVG, 익스포넨셜 에버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평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나누기 그 거래량의 합 이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냥 요 나누기가 없이 어떤 절대값 요것들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죠. 그다음 거기서 긴 장기간의 그 평균값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체이킨스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가 아니고 수치가 좀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요것도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오실레이터 지표보다 오실레이터 지표는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덜 하고요. 이제 그 움직임이 이렇게 크게 나올 때는 이 체이킨스 머니플로우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클 때, 큰 돈 들어올 때,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앞에서는 거래량이 일봉 양 거래대금 요 지표 또 이제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일봉에서 뭐 얼마 이상일 때, 뭐 100억 이상일 때, 그럴 때만 뭐 이거 표시를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여기는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오실레이터 관점에서는 큰 돈 들어가고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이킨스 머니플로우만 봤을 때는 어쨌든 들어온 상태냐 나간 상태냐는 어쨌든 계속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이거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요 오실레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겠나. 이만큼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머니플로우는 있죠. 근데 이 머니플로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도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강한 플러스냐 강한 마이너스냐 정도만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숏 값에서 롱 값을 빼준 요 값, 오실레이터 값이 되면 숏 값과 롱 값의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이격이 크면 클수록 이게 크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크게 움직인다는 건 돈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가 되게 많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관점이 아니고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체이킨스 머니플로우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실제 매매할 때 활용하시려면 오실레이터 관점에서 보시면 그것이 조금 더 사용하시기 유용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봐볼게요. 이 차트 형태를 기본 차트로
만든 다음에 뭐 여러분 다 이미 아시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차트 형태가 지금 이제 봉 차트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봉 차트 말고 요런 차트가 있어요. 캔들 볼륨 차트. 요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 이제 캔들에다가 요 캔들 모양에다가 그 좌우 요 길이에 요 볼륨 값을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딱 봤을 때 아 이때 돈이 많이 들어왔구나. 그게 보이시죠? 요게 되게 강력한 캔들, 그러니까 기준봉이 될 수 있는 거. 기준봉 찾기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종가 여기는 이제 엄청나게 지금 강한 저항선이 됐구나. 근데 이걸 뚫고 올라갔다면 강한 지지선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요거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랬고, 뭐 좀 다른 종목을 한번 봐보면, 뭐 PHC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음봉에서 거래량 터진 거, 이런 거는 이제 뚱뚱이 음봉, 양봉에서 거래량 터진 거, 뚱뚱이 양봉. 근데 여기는 쭉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홀쭉이 양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 볼륨 차트라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이고 의미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퀴 볼륨 차트는 뭐냐면 이 캔들 볼륨 차트랑 같은 건데 요 캔들 모양이 고가랑 저가랑 그 꼬리를 그러니까 그 몸통 개념을 없애고 전부 다 그냥 고가와 저가 기준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퀴 볼륨 차트는 그냥 좀 심플하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캔들 모양 이제 고가와 종가, 시가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겠다면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매물대 차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그 초창기에 좀 되게 자주 썼었던 차트 형태인데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요 거래량이 터진 요것에서 종가를 기준으로 이걸 다 요 보이는 화면 안에서 이걸 다 누적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매물대 숫자를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그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50개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해주고 여기 숫자가 너무 많으면은 이게 또 복잡하기 때문에 수치를 없애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 그럼 이걸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해서 봐보면 여기가 제일 길죠.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요 가격대가 종가인 이 거래량들의 합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 날도 보면은 요 날이 여기가 종가인데 거래량이 이렇게 좀 나와줬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이 부분에서 계속 횡보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있는 이 거래량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거래량이 더해지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사고 판 사람이 많겠구나. 그럼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지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캔들이 여기보다 아래에 있으면 여기는 저항선이 되겠죠. 근데 캔들이 여기보다 위에 있으면 여기는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 매물대 차트랑 요 캔들 볼륨 차트랑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뚱뚱이들, 이 뚱뚱이들이 많을 때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강하겠구나.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가 종가, 여기도 종가, 여기서 빠진 것, 여기도 종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강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요 캔들 볼륨 차트로 알 수 있고 매물대 차트로 봐도 아까 여기가 제일 많았잖아요. 근데 아까 뚱뚱이 차트로 봤을 때 여기도 좀 되게 많았잖아요. 매물대가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길게. 요 살색 선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서도 그 약간 속임수, 여러분들이 속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요 보이는 요 화면 안에 있는 요 거래량들만 다 더한 게 요 매물대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길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연속 조회 이 버튼을 눌러서 캔들을 더 조회하면 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전체 기준으로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할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안 보이는 정도. 근데 이쪽 부분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거래량이 많아서 매물대가 쌓이는 건데 이게 이 왼쪽 부분으로 딱 정렬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보이는 겁니다. 이 거래량 보시면 최근에만 이렇게 터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거래량, 그러니까 요 화면,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는 요 화면 정도가 좀 제일 의미가 있는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매물이 제일 많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 한 2,500원 정도만 뚫어준다고 하면 여기가 아주 강한 그 지지선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근데 물론 여기도 이제 거래량들이 터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막 바코드처럼 막 이렇게 매물대가 촘촘하게 이렇게 있는 구간을 이렇게 다 표시해 주시는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보면 이런 지지 저항 구간에서는 한 번에 못 뚫고 위아래로 횡보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미리 이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매물대와 이제 볼륨 캔들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 팁을 드리려고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CEO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꿀팁으로 볼륨 차트와 매물대 차트를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